너무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. 생일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. 최순실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단죄가 내려졌습니다. 2대 특혜 학사비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. 이현정 의원님. 네. 공교롭게도 오늘 최순실 씨의 생일이었네요. 그렇습니다. 아마 오늘 인정신문 때 오늘이 이제 생일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,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생일날 본인이 첫 이제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그 피고인들 제가 형량을 다 합해보니까 실형만 해도 한 8년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의 이 그 2대 입시 비리만 해도 결국 이 교수들과 총장, 학장 등 전부 다 합해서 정말 8년 6개월이나 이 선고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근데 결국 정유라는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죠. 그래서 참 최순실 씨가 저지른 이 범죄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사실 오늘 묘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데 그 선고 순간에 최순실 씨가 뭐 실망감도 좀 표현하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이렇게 멍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좀 예상을 못했다.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?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다.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변호인도 다 생각을 했을 거고, 그 다음에 그 검찰에서 7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보통 3분의 2, 그러니까 그 검찰 구형에 대해서 법원에서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 선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예상 못할 그런 실형이 그 선고는 아니었을 거예요. 다만 저는 최순실 씨의 순간 멍한 표정은 이제서야 제대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. 내가 재판을 받고 이제 정말 그 범죄자로서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, 뭐 지금은 구치소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만 여하튼 내가 제대로 단죄를 받는 처지가 됐다라는 거를 거기에 대한 좀 현실감을 좀 깨친 게 아닌가. 그런 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징역 3년을 예상 못했다, 아니면 뭐 실형이 안 나올 걸로 기대했다, 그거는 좀 예측하기 어렵고요. 예, 일단은 현실 좀 깨달았다. 지금 화면에 보는 화면이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지난달에 이제 법정 안에서 만났을 때 사진이고, 좀 오늘 모습을 이 최순실 씨 모습을 보면 이 머리 색깔이 좀 달라졌잖아요. 이제 염색도 좀 하고 1956년생 오늘 6월 23일 생일에 첫 번째 1심 선고 이제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, 조 변호사님, 이게 첫 선고긴 하지만 다른 이제 뇌물죄 이제 재판들이 끝나야 이제 최종 형량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아직 지금 재판 받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 본인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을 거고 되게 중요한 재판이기도 했는데요. 어쨌든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을 받아올 때 한 가지 그 논리와 그 동일 연장선상에서 이제 변명과 항변을 해왔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번째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본인의 항변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로 내렸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.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재판들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개입이 더 불법성이 높은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작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담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. 예. 지금 나이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진갑이고 지금 뭐 꽃가마를 타고 있어도 모자를 파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도고, 또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까지 모시고 있는 그 구치소에서 모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되게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수희 변호사님, 예. 제가 그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재판부가 그릇된 모정을 지적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불법과 부정이 너무 많다, 이렇게 질타했더라고요. 아마 이제 유사한 경우가 이런 거겠죠. 스토커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폭력이죠. 저는 뭐 최순실 씨가 이걸 아무리 뭐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정한 모성, 진정한 모정이 아니라는 거죠. 정말 그 여성들의 그 제대로 된 모성은 모든 생명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 거,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귀한 거, 그게 정말 진정한 모정이거든요. 저는 뭐 최순실 씨의 이런 그 딸에 대한 좀 삐뚤어진 모정, 뭐 모정이라 표현하기도 싫은데 여하튼 이거는 정말 모성에 대한 왜곡이라는 생각도 들고요. 여기서 그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잘못된 그릇된 특혜의식을 보여줬다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정유라, 내 딸은 그 체육 특기생이니까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배려해줘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
원칙, 절차는 모두 무시돼도 좋다라는 그런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판단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불법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공정을 저버리겠다. 너무 많은 사람이 공정을 저버리겠다.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저 두 번째 문장이 참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. 이현정 의원님. 네. 백도 능력이라는 의심을 생기게 했다. 저 말은 아무래도 과거 정유라 씨 SNS 이런 것도 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죠. 그렇죠. 아마 실질적으로 이번 이대 사태를 확대시켰던 게 바로 그 정유라 씨의 저 SNS 글 때문에 그렇죠.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분개했었죠.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불균형하고 또 불공정하다라는 그 인식이 큰 상황에서 정유라가 그런 SNS를 말을 통해서 돈도 실력이다. 너희 부모를 탓해라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촉발점이 됐습니다. 그래서 많은 그 어떤 젊은이들이 이제 이번 촛불 시위 과정에서 많이 광장으로 나왔었고 아마 이제 재판부도 이제 그런 어떤 인식들을 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일단 이 금전 우선주의를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학교에서 더군다나 이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여실히 통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젊은이는 상당한 좌절감을 줬지 않겠습니까? 그랬었죠. 그런 면들을 아마 재판부가 상당히 꼬집고 특히 이것도 이번 양형에도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예, 뿐만 아니라 또 양형 이후에 이런 점이 있었어요. 굉장히 범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그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다는 거예요. 즉, 남에게 범죄를 떠넘기고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한 이 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당연하죠. 일단 재판부는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만은 이제 명백한 범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 탓만 하고 남에게 넘겨서 자기 죄를 희석시키는 이런 모습의 재판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처벌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. 쉽게 말해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대개 이제 재판부가 뭐 양형을 좀 이렇게 감해 주려고 이렇게 한다면은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또는 탄원서를 내게 한다든지 되게 그렇게 하죠. 뭐 정상 참작이라는 그렇죠. 부분도 있겠죠. 또 개준의 정상 창작 이런 걸 통해서 감형해 주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. 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으니 좀 봐달라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참 억울하니까 조금은 참작해달라든지 이런 건데 이거는 아예 오히려 피고인이면서도 갑질하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중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. 엄격하게 법적 적용과 처벌이 따른다 이렇게 봅니다. 국정농단 사건 사법부의 첫 단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형 이후 눈에 띄는 부분이 많아서 꼼꼼하게 짚어보긴 했는데 조 변호사님 오늘 아까 잠깐 언급도 됐지만 이 최순실 씨가 물론 뭐 현실을 좀 깨달은 부분도 있고 뭐 뚱한 표정을 지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글쎄요 이 정도면 또 항소 의사 표시로 봐야 되는 겁니까? 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일단 그 1심에 관련돼서 본인이 주장하는 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.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본인은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의 어떤 판단을 받을지가 또 뭐 귀추가 주목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가면서 그 1심 재판부에게 선고한 재판부에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빛을 주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? 배짱 하나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일반적으로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나올 때는 인사를 합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한테는 뭐 아쉬울 거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.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런 최순실 씨의 그 재판부를 대하는 태도, 법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 같은 고의를 희석시킬 만한 증거가 별도로 발견되지 않으면 형량의 변화는 항소심에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. 예, 이수희 변호사님 네. 뭐 형량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최순실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. 뭐 항소에 어떤 결과 미치지 못할까요? 저는 이제 항소는 할 것 같아요. 징역 3년이 이렇게 뭐 그 법감정으로는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지지만 당사자 3년은 긴 거거든요.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고요. 다만 이제 뭐랄까 다른 공범자들하고 이제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읽은 내용으로 봐서는 순차적인 공모관계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딸 정유라 씨도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. 그렇죠. 그런 면에서 뭐 형사재판은 어느 재판보다도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채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관련자들이 우리가 보도가 안 됐지만 행간의 이면에 관련자들끼리의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
거죠. 이 특혜 입시를 치르는데. 그런 면에서 글쎄 무죄 가능성이 항소를 한다고 해서 그리 크겠느냐,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. 형량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뭐 두 전문가분의 공통적인 의견인데, 일단 이 최순실 모습을 보면 이 머리 색깔이 좀 달라졌잖아요. 이제 염색도 좀 하고 1956년생 오늘 6월 23일 생일에 첫 번째 1심 선고 이제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, 조 변호사님, 이게 첫 선고긴 하지만 다른 이제 뇌물죄 이제 재판들이 끝나야 이제 최종 형량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아직 지금 재판 받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 본인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을 거고 되게 중요한 재판이기도 했는데요. 어쨌든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을 받아올 때 한 가지 그 논리와 그 동일 연장선상에서 이제 변명과 항변을 해왔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번째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본인의 항변과 변명에도 그렇게 예상 못할 그런 실형이 그 선고는 아니었을 거예요. 다만 저는 최순실 씨의 순간 멍한 표정은 이제서야 제대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. 내가 재판을 받고 이제 정말 그 범죄자로서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, 뭐 지금은 구치소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만 여하튼 내가 제대로 단죄를 받는 처지가 됐다라는 거를 거기에 대한 좀 현실감을 좀 깨친 게 아닌가, 그런 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징역 3년을 예상 못했다, 아니면 뭐 실형이 안 나올 걸로 기대했다, 그거는 좀 예측하기 어렵고요. 예, 일단은 현실 좀 깨달았다. 지금 화면에 보는 화면이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지난달에 이제 법정 안에서 만났을 때 사진이고, 좀 오늘 모습을, 너무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. 생일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에게입니다. 이 최순실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는데 처음으로 단죄가 내려졌습니다. 2대 특혜 학사비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. 이현정 의원님. 네. 공교롭게도 오늘 최순실 씨의 생일이었네요. 그렇습니다. 아마 뭐 오늘 인정신문 때 오늘이 이제 생일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,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생일날 본인이 첫 이제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그 피고인들 제가 형량을 다 합해보니까 실형만 해도 한 8년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의 이 그 2대 입시 비리만 해도 결국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로 내렸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.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재판들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개입이 더 불법성이 높은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작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담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. 예. 지금 나이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진갑이고, 지금 뭐 꽃가마를 타고 있어도 모자를 파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도고, 또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까지 모시고 있는 그 구치소에서 모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되게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수희 변호사님, 예. 제가 그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, 재판부가 그릇된 모정을 지적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불법과 부정이 너무 많아요. 이 교수들과 총장, 학장 등 전부 다 합해서 정말 8년 6개월이나 이 선고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근데 결국 정유라는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죠. 그래서 말하면 참 최순실 씨가 저지른 이 범죄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사실 오늘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데 그 선고 순간에 최순실 씨가 뭐 실망감도 좀 표현하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이렇게 멍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데, 좀 예상을 못했다,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?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다.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변호인도 다 생각을 했을 거고, 그 다음에 그 검찰에서 7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보통 3분의, 그러니까 그 검찰 구형에 대해서 법원에서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 선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다 예. 그러면은 뭐